논의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한보람입니다. 자,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의 가장 큰 단점,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1위가 주택 문제가였다고 합니다. 조사 인원 10명 중에 7명은 주거 문제가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꼽았다고 하는데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주거 안정을 향한 바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바로 그 고민이 부동산일 텐데요. 지금 현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도 저희 머니맨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1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의정부와 안양 지역으로 가볼 테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머니맨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머니맨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머니맨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SNS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데요. SNS에서 머니맨 또는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채택을 통해서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로원개발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이 설문조사 결과에 공감을 하시나요? 서울의 가장 큰 단점, 주택 문제다, 주택 부족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감을 만배, 수만 배 네.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인구가 지금 1,000만에 가까이 지금 인구가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고요. 가구 구성 기준 잡더라도 500만에 가까운 가구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특히나 서울 안에 지금 주택 보급률 기준으로 잡으면 한 300만 호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인구 대비 가구 대비 지금 주거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근간 한 15년 가까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주거지 개선 자체는 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서울하면 무슨 주공, 무슨 아파트, 무슨 이렇게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70년대 말 80년대에 지어진 집들을 지방 분들이 봤을 때는 그 집이 20억, 30억 간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고가지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집값은 굉장히 비싼데 삶의 어떤 질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주거지 걱정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공감하시고 또 체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즘 부동산 시장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또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꼭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좀 돌파구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돌파구 찾아볼 수 있는 또 세미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 세미나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9년 돈 버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각 지역마다 또 대표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번에 가볼 지역은요, 의정부 지역인데요. 10월 8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세미나 의정부 역사 3층 소통실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지역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꼼꼼하게 나눠볼 수 있는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10월 10일 목요일에는요, 안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시간은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양 이루다 호텔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각 지역별로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만큼 여러분들 다양한 고민 갖고 계시다면 꼭 세미나 참석하셔서 궁금증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강의 이후에는 또 간단하게 또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머니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69번, 2128-8569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지역들 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의정부 지역 그리고 안양 지역 또 세미나가 펼쳐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부터 가볼까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의정부에 들어가니까 네. 의정부로 먼저 한번 가보도록 의정부로 하죠. 가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권을 서울이 가운데 있다면 경기도권이 흰자처럼 노른자를 싸고 있는 흰자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가 보시면 네. 북쪽을 지금 차지하고 있으면서 북쪽에 지역 거점 도시로 메인이다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의정부라고 들 수 있겠죠. 의정부는 1960년대에 들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6.25 동란 이후에 급격히 커진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산업 없이 군사 관련 시설 혹은 군사 관련의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으면 1년에 한 8,000명에서 10,000명씩 늘어나는 이런 구조였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고 지금 현재 인구 기조로는 약 43만 인구 정도 되는 이런 대형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산업, 2차 산업이 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군 관련 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 계통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이게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즉 지금 의정부의 군사 시설, 군 관련 시설들이 자꾸 밑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힘을 좀 낼 수 있는 즉 일자리들이 지금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힘을 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정부의 교통 호재는 굉장히 좋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과 8호선의 연장 그다음에 GTX C로선이 이제 곧 들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구 쪽으로 서울의 북쪽으로 경기도권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 관련 시설들이 밑으로 들어감에 의해서 교통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4차 산업이나 아니면 AI 관련 산업들이 좀 들어와 준다면 네.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동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까지는 굉장히 힘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요 서울에서 나가기도 굉장히 쉽고 서울에 들어오는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와 노원구 기준으로 잡아도 실제로 도로 하나 사이로 경기도다 서울이 나눠질 정도로기 때문에 접근성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위쪽에 2기 신도시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발표된 양주 옥정지구 실제로는 양주 전체입니다. 양주의 인구가 약 21만 정도 있을 때 약 8만 1,000세대 가까이를 공급하면서 수용 인구 16만 3천 명 인구를 수용하겠다 이런 구조로 네. 양주 자체에 실제로는 양주 옥정지구라고는 하고 있는데 양주 전체를 도시개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 전체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 그 구조의 관문이 바로 의정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양주시장이 조금 힘 빠지는 이런 구조,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서울에 빠지는 인구를 한 번 정도 거르는 이런 구조, 그 구조가 의정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잘만 도시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면 뒤쪽으로 양주까지 빠지는 인원들을 많이 좀 이렇게 흡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한번 노려볼 타이밍이 실제로 앞으로 2년 후부터 한 7년 가까이는 그 시간이 옵니다. 타이밍이. 그래서 양주 이쪽 의정부 쪽에 주거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2년 정도 네. 버티시는 타이밍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한 2년 정도 버티고 나면 총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시장으로 일자리 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또 나올 겁니다. 의정부를 키울 수 있는 구조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2년만 버티시면 그 이후부터 조금 힘을 훅 받아서 가격대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43만 인구에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 이사단이 2만 3천 명 정도 거기에 따른 협력사 개념이라고 해야겠죠. 군 관련의 어떤 종사하시는 분들이 함께 내려가니까 당분간은 조금 힘 빠지는 이런 구조가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원래는 2018년 기준으로 좀 이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평택의 약 미군 부대 그 안쪽에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초중반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서 2만 3천 명 거기에 종사자들 우리가 하청업체 비슷하게 좀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함께 다 내려가는 구조로 봤을 때는 당분간 한 2년간은 좀 힘 빠지는 구조는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 7호선과 8호선, 그 다음에 GTX C로선의 어떤 교통 호재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서 지역 어떤 의원들께서 또 시정에 맞는 공약과 정책을 함께 펴간다는 이런 전제가 깔리는 이런 구조라면 앞으로 2년만 버티시면 한 5년 가까이는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5년 정도 의정부 시장이 커진 다음에는 그 시장 자리매김이 끝나는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 제2의 서울 우리가 남쪽으로 보면 과천이나 안양, 광명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북쪽에서. 그래서 의정부 시장은 잠깐 가격 조정 받는 시장 외에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의정부 관련해서 의정부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군 사업에 대한 조금 빠지는 부분 때문에 잠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다양한 교통 호재가 또 채워줄 수 있다는 점, 또 교통 호재가 채워지면서 그 의정부의 또 사업이 개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는 점까지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의정부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지역이죠. 안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양의 시장은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안양은 지금 한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붐이 확 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양의 동쪽과 북쪽으로는 지금 가격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격대가 아파트 자체에.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과천이 지금 제 모양을 좀 갖춰가고 있고요. 과천이 얼마 전에 정부 청사 이전 관계로 인원들이 쭉 빠지면서 수요층이 훅 빠지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빠졌거든요. 그런데 과천과 안양 사이에 지식정보센터 개념의 산업단지가 또 들어서면서 과천 지식정보 산업단지가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과천과 안양이 하나로 엮어지는 이런 구조.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 신개발이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 바로 안양이라고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자체는요, 1970년대에 들면서 서울의 위성도시 개념으로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70년대, 80년대 한 번에 다 만들어진 도시다. 그러면 지금 안양의 건물의 시장으로 봤을 때는 30년, 길게는 50년 된 건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무서운 도시가 바로 안양입니다. 그래서 안양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서 도시 변모를 확 바꿨을 때는 남쪽에서 명품 도시가 하나 나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1973년도부터 80년대 기준 잡으면 약 10만이 조금 넘는 구조. 과거에 60년대는 안양시가 아니고 군단위, 현단위였습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없었던 10만이 조금 넘는 도시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25만의 인구를 딱 짓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2배가 늘은 이런 구조고요. 90년대에 들면서 딱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서면서 인구가 50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2배 도시가 되는 이런 구조.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60만이 조금 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는 경중 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도시, 즉 산업이 발달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졌다. 즉 일자리가 잘 형성된 도시에서 만들어진 구조로는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도시다. 그리고 위로는 지금 우리가 관악산 줄기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을 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바라보는 쪽에서 좌측, 실제로는 안양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측 수리산, 그 다음에 이쪽 동쪽으로는 청계산과 백운산을 끼고 있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인구는 늘어나는 구조로 간다면 도시가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커지죠. 못 커지죠. 산들이 산 위아래를 다 때문에 싸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도시 늘어나는데. 확장성을 늘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 도시, 그러니까 30년, 길게는 50년 된 집들을 새로 바꿔주면서 높이는 구조. 그죠? 네. 도시가 커지는 건폐율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용적률을 높이는 전체 안양 도시 자체가 전체가 용적률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건물의 숫자, 건물의 증가를 높이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앞으로 땅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옆에 대처 어떤 대지, 대처 대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혹은 대처 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 안에 도시의 땅값이 상승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구도심을 개발하자니 이주나 보상이나 어떤 개발에 따른 개발 분담금이 커지는 구조라면 대처 어떤 대지, 택지 개발을 하는 구조로 요즘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처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안양시 자체로는. 네. 위로는 청계산, 옆으로는 수락산, 밑으로는 백운산, 관악산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온 도시를 산들이 꽉 들어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도시 안양은 건폐율을 늘리는 도시가 아니라 용적률을 높이는 구조, 땅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자체, 땅 자체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 즉 그 위에 얹혀지는 지상물,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만의 인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토지 정비 사업이 움직이게 되면 80만, 100만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냥 단순하게 재건축, 재개발 시장, 오래된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가니까 인구 늘어나겠다, 이 구조가 아닙니다. 이 곳으로 교통 호재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우리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경강선, 네네. 그러니까 경인선 쪽에서 강원도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강선을 딱 이해하기 좋은 게 판교죠, 판교. 판교 임해역 쪽에서 판교역을 가로지르 서판교를 지나서 안양에서 요쪽 인천으로 들어가주는 경강선이 지금 연결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입니다. 곧 연결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권의 남부권에서 동쪽과 서쪽이 가로질러서 직선으로 연결되는 그 중심부에 안양이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분당과 성남과 밑으로는 수지구, 그 다음에 더 밑으로는 용인 일대, 동탄까지 밑쪽으로 더 내려가면 안양, 평택까지도 쑥 이동 인구를 끌어올려서 경강선을 통해서 인천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반대로 인천이나 안산, 시흥 쪽에서 저쪽 동쪽으로 가서 일을 좀 봐야겠다. 그러면
쭉 걸쳐 지나가는 쪽이 안양이 딱 중심부에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가 판교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쪽으로는 광교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영통은 지금 일자리가 꽉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네. 그 다음에 동탄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삼성반도체,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지금 SK 하이닉스 원산면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지금 평택의 오산 바로 밑에 평택의 LG 진이 산업단지. 그 바로 밑으로 삼성 반도체 시장, 고덕 국제화 도시.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부 쪽에서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바로 네. 그게 평택 미군기지라고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GTX A로선과 C로선이 연장돼서 이쪽 밑으로 내려간다면 실제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지금 동탄까지는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전철을 타고 올라와서 경강선을 타고 만약에 인천으로 넘어간다면 인천으로 넘어가는 나들목이 바로 안양이라고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의정부 양주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안양 의왕을 거쳐서 다시 동탄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 그렇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죠. 이 또 GTX가 청량리와 강남을 거쳐서 내려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북쪽과 남쪽으로 내려가는 전철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관문이 또 안양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가장 중심부의 서울, 수도권 서울에서 경기도권 안양이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조로는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권의 동서남북을 연결해서 들어가는 쪽이 바로 안양이다.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역적 분석은 의정부와 안양에 대한 아파트 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뿐만 아니라 또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역별로 찾아가는 그 세미나 꼭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0월 8일 화요일에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 의정부 지역으로 갑니다. 의정부 역사 3층 소통실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10월 10일 목요일에는요. 안양으로 가볼게요. 안양 이루다 호텔 2층이고요. 시간은 똑같이 1시 30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 자,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들 꼭 집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움 드릴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대구지에 물건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예요? 먼저 주소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정확한 주소요? 주소. 네. 안산시, 네. 안산시 단구, 단원구, 네. 대구 북동, 대부 북동에 건물 가지고 계시고요. 네, 511번지.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앞으로 산 지가 오래됐는데, 네. 맨날 그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는가, 향후 전망이 어떻는가 이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조금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한번 네. 속 시원하게 좀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드릴게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땅을 정말 이쁜 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통팔달에 지금 건물을 지금 안 치신 게 저는 조금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갖고 계시다가 건물을 직접 지으신 거죠? 네. 아, 지금 임대 수익은 잘 나옵니까? 네, 잘 나와요. 임대 수익 잘 나와요. 자, 임대 수익 잘 나오는 상태로 간 것까지는 좋은데 땅은 좀 무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다가 건물을 안 짓고 사통팔달에 이 상태로 놔두었다면 땅값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건물을 딱 안 치면서 조금 무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건물 자체, 땅 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팔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지금 주거지 개발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종상향이 이미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신 것 대비 땅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종상향이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확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개발 자체가 좀 눌러지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발 자체도 앞으로 3년에서 4년만 기다리면 개발 가도로 훅 갈 수밖에 없고 개발 구도로 갔을 때 이 땅값은 당연히 오르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겠죠. 오르겠죠. 그러니까 네. 3년만 딱 기다리시면 지금 생각하시면 물론 땅 가격이 사실 때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 거는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3년 후에 땅값 오르는 건 무섭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또 네, 추가적으로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언제쯤이나 그게 3년 후에는 좀 좋아진다 했죠? 네, 한 네, 3년 네. 정도 기다리시면 좀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안산시 단원구에 대한 상담까지 이어가 봤고요. 두 번째 상담도 한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예. 어느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자양 사동 네, 78에 38. 서울 광진구 자양 사동 78-38번지요.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이 다가구인데, 여보세요? 네네. 다가구인데 말씀해주세요. 이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좀 음, 궁금해서. 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내년 3월이 2년 돼요. 예. 자, 1년 조금 전께, 네, 지난 예. 2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고, 현재 네.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세를 주고 계신 상황이신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양동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송병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거를 계속 갖고 가셔야 되는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실 때하고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투자로 해놓은 건데, 네. 예, 예. 혹시 재개발이 되나 해서.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네. 잘 가지고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를 주시면 좋겠는데, 예, 우리 예. 시장님이 저는 안 주실 것 같고, 예, 예. 자, 예, 예. 이거를 지금 갖고 계시는 걸 저는 장담하건데 2년만 딱 갖고 가시면 투자 대비 거의 가격대가 따블은 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기준으로 잡으면 성수 2지구가 지금 개발이 들어갔고요. 그 네. 위쪽으로도 지금 개발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나가더라도 지금, 강변, 구의역 쪽으로 해서, 우편 집중국 쪽으로 해서 재개발이 지금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땅은 이 주변이 지금 주거 3종 아니면 여기는 준주거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으로 어떤 상업시설들 들어서는 구조 혹은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다가구 주택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로 흡수돼서 재개발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 자체적으로 이 블럭에
오피스나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땅값 올라가는 소리, 집값 올라가는 소리만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재개발로 이 가지고 있는 다가구가 안 들어가더라도요. 이 앞에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노후도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혹은 이 뒤쪽에 있는 도시정비 사업이 지금 성수 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들이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어디론가는 이사를 가야겠죠. 그죠? 자, 어디론가는 이사를 가야겠는데 이 주변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선택의 여지 없이 다가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다가구 전월세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수요층이 많다면. 오르겠죠. 오르겠죠. 자, 수요가 늘어나서 전월세, 즉 전세 보증률이 올라가게 되고 월세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 실제로 수익률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뭐가 뛰게 돼 있어요? 매매가가 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죠? 확신이 제 말씀을 듣고 지금 이걸 가져가는 게 확신이 들으셨다면 2년만 더 갖고 가시면 좋겠다. 2년 후에는 상당히 그러면 한 1년만 더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게 나아요? 아니요. 1년 있다가 팔아도 상당히 많이 오를 거고요. 2년 있다가 팔면 더 많이 오를 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고점 기준으로 가격대가 오르는 기준이 2년 정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2년 후에 제가 전세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저기 장사 때문에 거기 가서 살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팔고 이제 좀 집을 사야 되나 해서 걱정이 돼서 아파트 값은 많이 오르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도 오르는데 아파트 시장도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팔아서 아파트로 가겠다면 저는 안 말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내년쯤 파는 게 낫죠? 내년쯤 파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성수 1지구, 2지구가 개발이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구조고 자양동 들어가고 이쪽에서 조금 더 나가면 구의역 쪽 그 주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주변이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꽉 물어익는 시장으로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집을 지금 현재 집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살고 있으면 안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청약시장뿐만이 아니라 신규 아파트라도 하나 사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이 지금 다가구는 파시는 시점으로는 지금 팔기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내년 정도 그러면은 제가 이문 1구역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냥 이문 1구역을 기다리고 이거는 그냥 오를 때까지 좀 놔두는 게 더 낫겠어요? 네. 이렇게 놔두는 데까지, 올라갈 때까지 좀 놔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문동은 갖고 계시는 물건인가요? 산지 한 4년 됐죠, 사신지, 이문동도? 이문동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도 더 이문을 남길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이문동네다. 그래서 이문동도 더 오릅니다. 그러면 자양동은 그냥 아파트 될 때까지 그냥 잊어버리고 있고 그냥 전세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지금 보니까 집이 딱 한 채만 있는 상태에서 전세 사시는 게 아니라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집은 두 채가 있는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지금 전세 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현명하신 방법 중에 하나고 일단 투자를 굉장히 잘하셨고 이문동도 앞으로 더 오르고 자양동도 앞으로 더 오른다. 전세 사신 보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원하신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이고요. 문자와 전화 모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성북구 구문동
보문 탁기부 자이 네. 21평을 보유 중인데요. 네네. 이거를 어떻게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할까 해서 혹시 매도하는 갈아타기로 보고 계신 지역은 따로 있으신가요? 장이 뉴타운 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방이 뉴타운 쪽으로 보고 계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매도 시기가 어느 시점이 그렇죠. 좋을지. 네. 팔긴 파는데 또 언제 팔아야 될지도 중요한 거니까. 자, 네네. 그러면 그리고 현재 네. 이 전망도 좀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봄은 파크뷰자의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매도 타이밍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현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의신설선 라인 쪽에 좀 가까운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지금 이쪽 라인에서는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가장 고가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네. 좋으시겠어요. 네, 그죠? 감사합니다. 주변의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물론 이제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 아파트 네네. 대비 평당 단가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네네. 우이역 쪽에 굉장히 가까운 쪽에 아파트 기준 잡아도 200~300만 원 정도 더 비싸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세대수로 기준을 잡아도 1,186세대 정도 되고 실제로 입주가 이루어진 게 정권 바뀌고 바로 들어가는 아파트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기준으로 잡았을 기준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별로 안 올랐어요. 1년 동안은 그동안 입주 이후에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잠깐 조정받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아파트는 충분히 평당 단가 기존 아파트 가격 대비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아직 차가 있다. 반등 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유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를 팔고 장이 뉴타운 쪽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건 어쩔까요? 지금 고민하시잖아요. 네네. 그죠? 팔고 가지 마시고 갖고 하나를 더 구입하는 구조. 예. 장이 뉴타운 쪽으로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주량으로 기준을 잡으면 나중에 입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장이 뉴타운은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급하게 들어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장위 쪽으로는 천천히 시장을 보고 지금 갭차를 좀 털어낼 거예요. 프리미엄을 털어내는 타이밍이 왔을 때 한번 딱 잡아보는 쪽으로. 그래서 예. 강운대 쪽으로 이문동 쪽으로 좀 가까이 붙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미아 쪽으로 가까이 있는 것 쪽보다는 저쪽 동쪽으로 많이 붙는 구조. 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네. 실제로 이거를 팔고 빠지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시면서 1가구 2주택자 되는 방향으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네네. 사구역 쪽을 보고 있거든요. 장이 4구역 쪽으로요? 예. 그럼 그쪽이 괜찮을까요? 1구역, 2구역, 4구역. 예. 야, 이게, 제가 이제 볼 때,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팔고 가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면서 하나 더 구입하는 구조. 그런데 1구역이다, 2구역, 3구역, 4구역이다 구역을 정하지 마시고 예. 피를 최대한 많이 털어낼 수 있는 위주로 한번 보시자. 이게 답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장인 뉴타운 쪽에 가셔서 조금 더 발품 팔아보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두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 쌍종, 네. 임야인데, 네.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려고 좀 전화했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토지 임야 상담인데 토지 주소 알려주실까요? 네, 충청남도 네. 공주시 네. 계룡면 네. 산 29번지예요. 알겠습니다.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임야
소유하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예.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송병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땅을 구입하신 때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우리 이거 그 노무현 대통령 그거 할 때 그 산 거거든요. 야, 그러셨구나. 예. 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본 겁니다. 오래됐습니다. 예. 지금 그 공주면, 계룡 쪽, 이쪽, 그 다음에 조치원 일대 예. 땅 사신 분들,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그 저쪽 청주 쪽으로 땅 붙어가지고, 땅 사신 분들이 보통 이제, 혁신도시 발표하고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 관계로 세종시가 핫할 때, 이렇게 땅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 거 방송을 보신 분들이나 혹시나 제 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개발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세종시가 과거에는 충남 영기군 영기면 연기 나는 동네, 연기를 잘해야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동네. 제가 뭐 그 지역을 편애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낙후된 도시가 오히려 지금 충남 세종시 연기군이 대전광역시보다 더 크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정부 자금이 들어가겠구나.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분양 물량이 쏟아지겠구나.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 그만큼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전제가 깔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그 부동산 시장을 용광로처럼 끌어올랐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개발지가 있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개발지에서 2km를 벗어나지 말자. 만약에 많이 벗어난다면 4km 이내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개발지에서. 그러니까 세종시가 있다면 이렇게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원점으로 해서 4km 이내 세종시에서 기준으로 잡으면 세종시에서 4km 이내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그런 정보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세종시 혹은 공주, 영기군 이쪽에 타이틀만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가는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종시에서는 거리상으로 잡으면 10k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참고로 10km 가까이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땅 자체가. 그리고 대전광역시 위성구에서 그 뒤쪽에 계룡산 뒷쪽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잡으면 좀 세종시 개발에 따른 낙수 효과는 좀 약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다행인 게요. 세종시나 대전이 굉장히 커지면서 전원주택지나 혹은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개발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대전광역시의 유성구 쪽에서 빠져서 계룡산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고급 어떤 커피숍이나 식당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개발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땅 자체 우리 시청자님 그 가지고 계시는 땅 자체 규주로 봤을 때 땅 자체가 막 경사도가 엄청 심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이런 땅이 아니에요. 제가 이쪽 지역을 가끔씩 갑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전에 살고 있거든요. 애들 교육 안 시키려고. 그래서 유성 쪽에 살다 보니까 이쪽에 가끔씩 나들이도 가고 놀러도 가는데 땅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봐도 이뻐요. 그래서 중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땅 자체가 이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보유일 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기준을 잡으면 땅 자체가 굉장히 예뻐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유하라고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개발지하고는 바로 네, 그러면요. 네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그 옆에가 그 공주역이 난공주역이 있는데 네네. 그것이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공주역과 관련된 개발 호재를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공주역 같아요. 여기서 한 5km 정도 되거든요.
네. 보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공주역 네. 개발되고 안 되고 하고 이 땅의 기준은 상관없고요. 네. 공주하고는 상관없이 세종시하고 대전 유성구 쪽이 커져야 돼요. 더. 아, 거꾸로. 아니, 그러니까 공주를 생각하지 마시고 공주시가 아니라 그 인접도시 세종시와 대전 광역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유동인구를 여유 있는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의 그 구조로 봤을 때 세종시가 한 5년 정도면 자리매김이 다 끝나요. 지금 인구가 33만이니까 5년 정도 지나면 한 40만 인구 가까이 도래되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행정수도 역할을 다 하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유성구 쪽에 도안지구가 2기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개발 구조가 한 3년, 4년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유동인구들이 실제로요, 유성구 도안지구 기준으로 잡으면 도안지구가 바로 여기거든요. 이쪽에서 빠지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한 10몇 킬로 정도, 세종시에서 빠지면 구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0여 킬로 정도 기준. 그 다음에 유성구 자체 끝점에서 이렇게 유성구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유성구 자체 끝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한 10여 킬로도 안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주 자체가 커지는 게 구조가 아니라 인접 대도시 세종과 대전이 더 커지는 구조. 그래서 세종과 대전이 커져서 유동인구가 빠져나오는 구조가 약 4년에서 5년 구조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땅 자체 구조가요, 굉장히 큰 땅 구조입니다. 작은 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쉽게 팔고 쉽게 사고 이런 구조가 안 나와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로 봤을 때 4년에서 5년 정도만 딱 보시면 땅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땅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전화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점 네, 궁금하신가요? 예, 땅인데요. 네, 주소는요? 영암군 네, 3호읍 난전리 812-9요. 전라남도 영암군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네네. 토지 고민이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2년 전쯤 정말 전화를 드렸는데 2년 후쯤 한번 전화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와, 2년 전에 한번 2년 후쯤에 한번 타이밍 잡아보자라고 상담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자, 네. 과연 그 타이밍이 왔을지 한번 전망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땅 위치는 제가 안 집어드릴게요. 지금 도로 옆에 네네. 있는 땅이거든요. 예, 예. 자, 이 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현재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지적상 맹지지만 네네. 2년 후 지나면 그 일대에 굉장히 호재들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죠? 자, 예.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예.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안쪽에 지금 골프장들이 지금 곧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군들에 의해서 지금 개발이 앞두고 있는 데다가 3호지구, 그 다음에 3포지구가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죠. 네네. 그죠? 자, 예. 총선과 대선이 움직여지면서 엄청난 어떤 이슈들이 이쪽에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네. 2년 전 대비 지금 현재 기준에 딱 목전에 와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는 팔지 마시고 조금만 더 보유하시게 되면 지금 다 익었어요. 무르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년 전에 3호지구, 3포지구하고 지금 현재의 3호지구, 3포지구는 개발 자체가 눈에 확연히 다를 정도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이쪽 지역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저는 안 갔고요. 네네. 30년 전에 사놓은 겁니다. 30년 전에 사놓고 지금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네, 자. 아니요, 신랑은 갔다 왔고요. 아, 갔다 오셨어요? 올 네. 가을에 이쪽으로 가다 보면 내장산 네. 국립공원 한번 구경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쭉 내려가셔서 이쪽에 목포 가서 네. 낙지 호롱도 한번 드셔보시고 겸사겸사해서 이쪽 꼭 올 가을에 나들이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얼마나 크게 바뀌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 지금 이 주변에 지금 관광특구단지 들어서고 골프장 지금 개정 바로 앞전에 되어 있고요. 지금 고속도로가 그 앞쪽에 뚫려가지고 신도로가 지금 나오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기준이 지금 땅값이 뛰기 바로 직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바로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좋다. 앞으로 2년만 더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네. 시장 자체가 딱 무르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기분 감사합니다. 좋게 가을 나들이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먼저 주소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 임야인데요. 네, 경기도 김포시, 네, 양천읍, 네, 구례리, 네. 281. 알겠습니다. 김포시에 위치한 임야,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임야에 대한 전망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 네. 간단하게 말씀 도와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건 뭐 저기 물어보다 많았죠. 지금 역도 없던 데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고요. 예, 예. 그죠? 그 네. 주변에 지금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섰어요. 그죠? 예, 예.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지금 전원주택지나 타운하우스, 빌라,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거꾸로 보시면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얼마나 부러워 보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역세권의 토지를 갖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조상묘를 너무 잘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앞으로 땅값 올라가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임야라고 보는데 임야가 아닌 땅입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갖고 계시면 자손 대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를 갖고 있다. 예. 다만 이 주변에서 팔으라고 지금 연락 올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왔어요. 왔어요? 예, 계속 와서. 계속 올 것 같아요. 아마 귀찮아서 다른 데 이민 갔다 와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물 짓자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요. 이 좋은 땅을 왜 놀리냐고 막 건물 짓자고 하실 것 같은데 예. 건물 짓지 마시고 팔으라고 돈을 황금 송아지를 갖고 오더라도 땅 팔지 마시고 이 땅이 황금 송아지를 생산하는 땅이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 한두 마리 갖고 와서 이 땅하고 황금 송아지 바꿉시다 해도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황금 송아지를 낳는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맹지예요. 아니 맹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앞에서 지금 도시가 나오면서 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죠? 예. 이 맹지라고 생각했던 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도로가 옆으로 지나가는 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2년, 3년 후에면 이 옆으로 도로가 뻥 하나 뚫릴 것 같아요. 자, 그럼 도로 넣으면 이 땅이 얼마나 또 이뻐집니까? 그래서 보유 황금 소를 낳는 땅이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보여. 네, 시청자님. 네. 예, 예. 네, 흔들리지 고맙습니다.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과 함께 이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비법. 이번에 가볼 지역은요, 의정부 지역과 안양 지역으로 가볼 건데요. 먼저 10월 8일 화요일 의정부 역사 3층 소통실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오후 1시 30분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10일 목요일에는요, 안양입니다. 안양 이루다 호텔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역시 시간은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돈 되는 부동산 시장 지역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까지 간단하게 풀어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송병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머니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아두고 있을게요. 2128-8569번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